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추억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셨던 기아 타이거즈 3대 감독 서정환 전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정환입니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8, 90년대 야구 해설의 독보적인 존재셨습니다. 해설위원회 마티형, 해설위원회 전설 김소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 독보적이 아니고 독버섯 같은. 독보석 같은. 우리 서정환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설의 타이거즈랑 한 2년 전에 한번 하셨고 김소식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구 해설 한 30년 했는데 네. MBC에서만 15년 했어요. 특히 프로야구는 한 25년 정도 했는데 네. 거의 뭐 MBC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15년째 네. 야구 해설 그만두고 난 뒤에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주간 해외 봉사를 내보내는데 뭐 기획위원 뭐 이렇게 집행위원 사무총장 그러다가 지금은 상임 고문으로 그 목소리를 가만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사전진을 받았는데 아 진짜 그리웠습니다. 여름날 달리는 버스 안 라디오에서 들었던 김소식 해설위원님의 프로야구 해설 그립습니다. 얼른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늦게 늙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좋은 기억만 날 수 있도록 상당히 그 기도 즐겁고 네. 마음도 즐거운 그런 아마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소개하실 때 독버섯 같은 해설이다 이랬는데 오늘도 좀 이렇게 좀 따끔한 독설 네. 뭐 이런 해설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서정환 전설께서도 해설을 좀 해보셨잖아요. 아, 저도 한 3, 4년 정도 했는데 네네. MBC에서 네. 코치하고 감독도 할 적에 네. 그 선배님께서 이제 계속 해설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구단에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 서 감독님 좀 그 김소식 그 해설위원한테 좀 잘하십시오. 그래. 아니 오늘 해설을 하시는데 네. 너무 우리 팀을 강하게 많이 하신다. 좀 몰아붙인다. 저녁에 이제 게임 끝나고 그 선배님 모시고 또 맛있는 집에 와서 식사도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야 내가 아는 것만 했지. 그 해설이라는 게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딱딱 요점을 찝는 그런 해설을 많이 하셨죠. 서정환 전설은 해설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셨습니까? 저는 저 잘린 이유가 물론 뭐 지나간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LG하고 기아하고 네. 이제 게임을 하는데 잡아야 되는 공이 넘어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안타로 이제. 근데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래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 이제 LG 팬들이 난리가 났죠. 기아 감독이나 하지 말라고 해설하냐 뭐 이런 물론 MBC입니다 그것도.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초창기 해설할 때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할 때는 자기하고 연이 있는 팀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 30년 해설하면은 최소한대로 그런 경우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서정환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전설하는 거를 전설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이 친구가 한국 프로야구 30년 이런 역사에 전설을 하나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 프로 끝까지 들어보면은 뭐가 전설인지를 하면 이야, 전체 프로그램에 해설을 해주시네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정환 전설이 또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데 기아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이거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해설을 한번 하라 그러면은 편파 방송 있죠. 편파 방송 해설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삼성이 과연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기아는 이제 뭐 확정이 돼가 있는 상태고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 그 옛날 혜태의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 사실은 지금요. 그 선발진이라든지 또 그 타격 부분에서도 그 김도영 선수가 이종무 같은 색깔이 좀 나고 마무리 정혜성이가 임창용 느낌이 좀 나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옛날 혜태 냄새 좀 나는 것 같아 지금. 아 지금 네. 또 내일도 돌아온다고 하고. 그 예. 내일이 돌아와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예, 지금 단기전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갑자기 이제 야구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식 선수께서 보시기에 서 감독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MBC 해설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하면 됐어요. LG하고 롯데하고 시합을 할 때 그 중계 일정이 잡혔는데 그 스포츠 제작국장 보고 나는 롯데 편 들고 또 한 사람은 LG 편 들어가지고 어허. LG만 집중적으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롯데만 잘했다고 하는 걸 해서 중계를 합시다. 해보자. 한 5회까지는 잘 나갔어요. 정치율이 엄청 나오고 시청률도 나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롯데 임원이 돼버린 거야. 상대는 LG 임원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수께서 연락 와가지고 아나운서 급히 투입하고 각자 이제 따로 하지 말고 따로. 한꺼번에 자자. 아. 다음에 이 그 한국 시리즈 되면은 MBC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획기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팬들이 수준이 많이 또 높아졌잖아. 재밌게 접할 수 있거든. 공중파 중계도 그렇게 해도 된다. 지금도 그게 먹힐까요? 나는 먹힌다고 봐요. 어. 그때는 너무 앞선 아이디어가 아니냐. 지금 제가 옛날 사진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김소식 선수께서 지금 가져오신 것 중에 자 여기에 지금 캐스터와 해설위원 포메이션을 보면 허구현 그리고 이제 고창근 아나운서 그렇죠. MBC 네. 그리고 이렇게 김소식 해설위원 이 포메이션이라면 한쪽을 응원하는 쪽이 한 명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쪽을 응원하는 쪽이 한 쪽 그렇죠. 있고 완전히.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전설의 타이거즈는 근데 이제 편의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타이거즈 관련 얘기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설의 타이거즈? 이 프로 저 성격도 모르고 단지 우리 박 작가께서 안 내려오면 재미없다 해서 서정환 전설께서는 예. 출연 이후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 편이라든가. 이제 제 거는 이제 봤고 또 네. 그 김종모 선수 거도 봤고 봤는데 이제 제가 본 거보다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보고 뭐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아 형님 뭐 그 가수도 울었어요. 뭐 그 말까지 하고.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그때 그 5.18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많아 있었어요. 그때 그 화면을 제가 이제 다 이제 모니터를 했는데 서정환 전설께서 울었다고 하시길래 나름 그걸 보지 않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론 과거에 감독 때나 코치 때나 아니면 선수 때 내가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누군가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울먹이셨나 보구나. 그런데 갑자기 5.18 얘기를 하는데 5.18 얘기 딱 하시자마자 갑자기 그 울컥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선배님 앞에서 나이 이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좀 사실은 울컥할 때가 많죠. 네, 강주에 내려와서 살면서부터 한 30년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딱 나면서 좀 울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네. 우리가 다 어떤 한 시대의 어떤 우리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은 잊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네. 보니까 당시에는 뭐 어려서 잘 몰랐지만은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나이 먹으니 자꾸 울컥 자주 해요. 그 드라마 보다가도 뭐 울컥하고 네. 마누라 모르게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흘리고 뭐 띠가 무슨 띠야? 저 양띠입니다. 그 야띠 같은 그럴 수밖에 없어. 실은 저도 요즘에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더라도 약간 울컥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예. 예. 심지어는 야구 보다가도 울었어요. 마음이 맑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맑아. 나는 우리 집에서 드라마나 뭐 다른 거 뭐 있으면은 찡하는 장면이 나면 우리 애들이 텔레비 안 보고 내 아르켜. 아빠 지금 시작한다 이게. 시작한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우실까봐 티슈를 준비해놨습니다. 야구 중계든 야구 하다가 우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없다. 네. 서정환 전설 같은 경우에는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이 진도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진도로 이게 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진도라는 데는 천혜의 그 지역입니다. 그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자리고 특히 이 야구장이라는 거는 이제 전지 훈련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네.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좀 열악한 환경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이 겨울만 되면은 선배님 아시겠지만은 그 학부형들이 좀 힘들어해요. 전지 훈련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비용 부담이 비용 뭐 부담이. 600만 원. 오. 국내에서 하는데 500만 원. 말은 안 하지만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환경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여간 방에 그것도 막 한 방에 3명 4명씩 들어가게 하고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야구가 세계적인 야구가 됐는데 네네.
좀 더 전지 훈련이라든지 뭐 어떤 그 숙박 시설, 야구장 환경 이런 거를 조금 우리 위상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인프라 면에서는 야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저변의 인프라는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동구장 하나라도 제대로 된 동구장이 없고 뭐 많은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야구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야구 선수, 대학 야구 선수 이런 애들이 밀리가 나와서 야구 과외를 받고 있거든. 한 달에 7, 80만 원씩 야구 과외를 받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문제예요. 학부형들한테는 학교에서 가끔 와서 한 스피치를 해달라고 요청 올 때 있어요. 할 때 조건은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내 이야기를 듣겠다면은 하겠다. 그래 학부는 다 인대해서 같이 해요. 전부가 이성예비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박찬호가 되는 게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다음에 야구를 하면서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다른 뭐 영수는 못해도 나중에 취직을 해도 프로야구팀에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 오셨던 이제 전설들이 과거에 전설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군 때 있었던 분들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방출이 됐을 때 야구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다들 힘들어했던 게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미 그때 늦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프로야구에서나 야구를 그냥 강제로 그만두라 했을 때 그 네. 이유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네. 뭘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나 리틀 야구나 동네 야구 옆에 가가지고 네네. 내가 왕년에 누구다 그래가지고 코치하고 학부형들 불러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주 한 잔 얻어먹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개선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개선 절대 안 된다. KBO 협찬으로 다시 한번 특집 프로그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세요. 네. 그러면 애정하는 팀은 롯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혜태. 정말요? 왜요? 혜태 정신내기 프로다. 왜 그러냐? 15명의 선수를 가지고 프로야구 창단한 것이 코미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마다 광주 1구 정도였지. 지금은 광주 상고라든지 무슨 이렇게 서너 팀이 있을 때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다리고 오고 이러는데 외부에서 뛰어난 선수를 잡아올라 해도 못 잡아와.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느냐? 프로야구 구단 출범할 때에 해트 타이거스의 산미 슈퍼스타하고 비슷하게 자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떨어졌죠. 빙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도에는 세강고등학교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전남 북일에서 만들 때는 대구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빙그레 이글스는 삼성 라이온스 2군이야. 또 삼성 라이온스 협조가 없었으면 빙그레 야구단 탄생도 못하고. 그때를 추억해보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혜택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거나 삼성 거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때 에피소드를 보면은 과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위에 그 뭐 브랜드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더 맛나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롯데는 조그맣게 보일동 말동 해가지고 롯데 제과 이렇게 네네. 해놔놓은 거야. 그 야구 팬이 그래. 김 의원님. 이놈들이 말이지 맛있게 먹었는데 한참 사 먹다 보니까 롯데 거더라 이거야. 그다음에 이번에도 하면서 보니까 혜태가 이런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해서 9연패 10연패를 했냐.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력입니까? 정신력과 팀워크, 정신력 똘똘 뭉쳐있고 서정환 같은 이런 친구를 극적으로 데려온 거. 데려온 거.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그건 좀 더 아껴놨다 나중에 이야기할래요. 예. 아니 지금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면 김소식 전설께서 보시는 당시에 서정환 선수의 장점은? 서정환의 장점은 여기 옆에 있지만 특별하게 뭐 있은 건 없어요. 역시 독버섯 해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뛰어난 서정환은 아니었어요. 예. 삼성 라이온스에 들어가가지고 개막하고 난 이후에 한 네댓 경기를 하고 쇼스탑을 나갔다가 나중에 오디세기한테 밀려가지고 그 시합 못 나가고 있을 때 혜태에서 콜을 한 거예요. 대구 사람이니까 광주에 올 이유가 없어. 사실은 올 이유가 없는데 이리 온 거는 서정환하고 서영무 감독하고 같은 서씨 종친이고 자영화하고에 또 오면서 더 키스톤 프레이가 아주 멋지게 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때에 우승한 거는 현금 트레이드를 잡아가지고 효과적으로 1억 2천만 원어치를 빼먹은 서정화이를 데려온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독버섯 해설이었는데 마무리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서정환 전설에게 오대석이란? 오대석 선수가 대학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좀 어린 나이고
한국 최초라고 선배님 아시겠죠? 사이클링 히트를 그 오대석이가 쳤습니다. 그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 같으면은 그렇지.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나이가 뭐 한참 어린 후배인데 그렇지. 이길 수 없죠. 그 마음 자체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뭐 오대석 선수에 대해서는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죠.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이죠. 삼성 라이온 시절에 보니까 경기 수가 47경기밖에 80년대에 안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출장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타율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해태로 이적하면서 98경기를 나오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기록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전 눈에 띄는 게 출루율입니다. 출루율이 계속 3할대였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화려하게 치고 막 홈런 치고 막 뛰어다니고 이것도 좋지만 무조건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나가는 것을 잘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타율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출루율이 높다. 나가면 어떻게든 살아나간다. 살아나간다는 거잖아요. 일루로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 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 포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몸에 오면 피하지 않고 이 독종이 맞든가. 맞아버린다든지. 셋 중에 어느 게 많았습니까? 원래 좀 많이 했고 타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연봉 계약을 딱 하면은 제가 뭐 타율도 막 홈런도 많이 없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봉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는 제가 김봉현 선수 다음이에요. 항상 한 번은 내가 김봉현 그 선배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거의 그 연봉 산정 기준에는 1, 2등을 내요. 오시면은 네. 예, 선수 출신 같은 경우는 기록을 다 보는데 눈에 띄게 출루율이 높아서 왜 이렇게 출루율이 근데 이제 출루율이 높다는 건 이제 김석희 전설께서 말씀하셨지만 몸에 오는 공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아 버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86년도에는 도루도 43개 1위였습니다. 도루는 그때 부동의 1위가 김일권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김일권 선수가 부상이었습니까? 김일권 선수는 이제 다른 팀으로 가가 있을 때고 청보 이제 이게 도루라는 것도 일단 출루율이 높아야지만이 도루를 당연하죠. 할 수 예. 있잖아요. 당연하죠. 많이 이미 나가야 뛰니까.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는 제가 1번을 쳤을 거예요. 그 해에는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출루할 기회가 많았죠. 도루 했는 해에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소식 전설이 정통 우한파 에이스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야구도 잘했어요. 동문들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교내 야구대회 할 때에 우리 팀이 우승을 했어요. 우리 반이. 그 선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야구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부산고등학교 들어가서 부산고등학교는 내가 있을 때 야구 구력 29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전국대회 두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MVP 해가지고 우수선수상을 받고 이렇게 하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본다면은 전성기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상업은행에 야구팀만 생길 때 스카우트 1번으로 스카우트 파등을 휩쓸려가지고 도망도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런 또 역사도 있었죠. 이 정도면은 대학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에서 서로 오라 그랬어요. 집안 형편도 그래 넉넉하지 않고 하니까 은행에 그 대신 졸업생 우리 동기들 5명 같이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사업은행에 다 들어갔죠. 본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김소식 전설은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까? 그때는 실업 야구가 은행이나 주로 많았기 때문에 예. 굳이 대학을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졸업하고 실업팀으로 가는 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4, 5년 선배들부터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야구 잘하면은 실업팀으로 가는. 실업팀 못 가면은 대학 가는. 그때는 김소식 전설은 야구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에 투수로서는 넘버원이었어요. 스카우트 제1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선동열급이죠 그 당시. 예. 그 당시 이 체구가 체격이 이렇게 크신 분이 별로 없어요. 예. 키도 거의 예. 크셔가지고 선동열 비슷한. 근데 왜 은퇴를 빨리 하신 겁니까? 일찍 그만뒀어요. 그만둘 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야구 해가지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은행 지점장이나 한번 하고 그만두겠느냐. 내가 명예를 가지고 산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평생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만둔다고 할 때는 정감독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무한테 이야기해서 상무한테 갔더니 나 유병마이도 니보다 선배인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네가 그만두고 난 뒤에 네 은행에 있으면서 내 있을 동안까지는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냐.
이런 식으로 막 막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정 그렇지 안 된다면은 야구 너 은행 그만둬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야구를 은퇴를 한 거죠. 보통 선수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은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6, 27세가 돼요.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신인이죠, 신인.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간둘라고 하면은 빨리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더 이상 해봤자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빨리 간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빨리 배우면은 지점장까지 상무까지 그리고 그 당시 60, 70년대의 직업 중에 은행원이 1위였습니다. 제가 94학번인데 예. 저희 때도 조교실로 예. 농협이나 광주은행 지원서가 왔어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포스코 있을 때 간둘라고 하는 해에 간둘라고 그러니까 프로가 딱 생기는 생기는 거였구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좀 버틸 걸 그랬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하는 게 그만두려고 할 무렵에 69년도에 시즌 끝나고 난 뒤에 그 우리 집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야구 전체가 앞으로 4번의 야구팀은 김소식한테 맡기겠다. 내 우리 선배가 유병만 씨가 있는데 야구 담당 사무가 부산 상무 출신이야. 이분이 어느 날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산 상무 후배 선입을 간 게야. 약간 지금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예. 느낌이 왔어요 지금. 예. 네 보고 감독을 시켰다고 장 감독한테 내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은행이라는 거는 연공 서열의 위주다. 선배가 먼저 하고 네가 후배니까 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병만한테 양보하래서 아유 100번 하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은퇴를 버린 거죠. 지금 혹시 그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8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해설을 했지만은 그 전에는 KBS에서 수시로 전국 고등학교 야구 대회를 하면은 내 은행 대리를 해가지고 교환 시간에 막 결제하는데 전화 와. 아니, 내일 그 시합이니까 꼭 좀 해설해달라고. 그래 뭐 야구는 뭐 내가 좋아하는 야구인데 이래 야구 해설을 하고 심심풀이로 하면은 뭐 안 되겠느냐. 야구를 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예, 야구 해설하면서 나는 그렇지. 또 은행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도 생기고 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그다음에 12년 동안에 칼럼을 썼어요. 야구로 인한 어떤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생각 가진다면은 나쁜 놈이고 이영일이 사무총장이 KBO 사무총장 할 때 불러가지고 갔더니 KBO의 홍보부장으로 네가 오면 안 와라. 되겠나?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 이후에는 뭐 MBC하고 롯데에서 네. 투수 코치로 와달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그룹에 있을 네. 때도 사실은 잘 나갔죠. 은행 대리로 있다가 국제그룹에 종합무역상사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과장, 차장, 부장하고 프로스펙스 영업부장 하면서 덩덩거리고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 출장을 가서 100몇십만 불 지금 원단 사오고 뭐 이렇게 할 때니까 나는 야구뿐이야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확고한 본인의 꿈이 있으셨고 그 꿈을 위해서 가시다 보니까 이제 야구는 어떻게 보면 좀 즐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놓치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 서정환 전설께서는 은퇴를 혜태 타이거즈에서 89년도에 그만하신 거잖아요. 89년도에는 플레잉 코치, 플레잉 코치로. 선수 겸 이제 코치. 그 이유가 이제 그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니까 연봉 자체가 그 당시 연봉으로는 팀에서 뭐 1, 2분, 1, 2, 3분 안에 들어갔을 때니까 한번 네. 보시면은 플레잉 코치라는 조건을 딱 달아버린 거죠. 코치는 초봉이 3천만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규칙이 그 당시에 네. 있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이제 구단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이제 플레잉 코치로.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이제 혜태를 올 적에 하고 플레잉 코치라는 코치자를 달 적에 제가 좀 89년도에. 고민을 했죠. 한 3, 4년 더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 정도의 그때 막 올라갈 성적이면 때거든요. 예.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 대체 선수가 굉장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지금 구단에서 제안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대치 선수는 우리 백인호가 중간에 86년인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 백인호가 소스탑을 가고 제가 이제 2루로 갔죠. 내 그 체력이나 모든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한 3, 4년은 뭐 그때 없겠는데. 근데 워낙 이놈의 그 잔정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시장을 가든 뭐 빵집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나를 다 알잖아요. 대우해주고 알아주고 챙겨주고. 마지막에는 고향에 가서 한 번 더 불태워버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잔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이거즈의 어떤 면 때문에 제 나름은 이제 자부심은 이제 83년도에 이제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뭐 특이하게 뭐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혜태가 이 센터 라인 포수 유격수, 이루수, 센터 라인을
잘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설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일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저도요. 제가 잘해서 잘했다기보다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된 거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제가 만약 삼미를 갔다든지 뭐 삼성에 남아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갈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수가 해태에서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만둘까 다른 데로 갈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했다는 거는 우승을 하고 난 뒤에 폭삭 내려앉았어요. 84년도에 폭삭 내려앉은 이유가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김종무, 예. 제일동포 포수, 예. 예. 주동식 예. 투수 예. 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 시리즈에서 4승 1무로 4승 1무. 예. 해가지고 MBC 청룡을 갖다가 한 방에 작살내버리고 우승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 둘이가 있어가지고 역시 야구는 마운드 게임이니까 그런 와중에 탄탄하게 생각을 쌓고 지키고 있었던 애가 서정환 같은 이런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승했는데 그 후유증이 혜태가 못 사는 집안에 장남이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 프로야구 우승하면은 엄청난 보너스가 막 지금 요새같이 그렇죠. 쏟아지 들어야 되는데 우승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있었습니다. 과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결국 지금 이야기대로 돈의 한계가 와가지고 플레인 코치라는 것 하나 붙여줌으로써 달랜 거거든. 그 후유증이 오니까 애들이 뭐 우리 우승해봐도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야구 오래 하자. 뭐 다치지 않고 예, 잘해보자 맞아요. 하는 게 결국 혜태가 순간적으로 몰락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도움이 됐는지 그 이후에 선동열이 오고 뭐 와서 사연패하면서 혜태 야구의 왕조 시대를 한번 왕창기를 본 거예요. 날카로운 분석이셨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1타 강사, 1타 강사.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예. 1년에 나갈 돈이 뭐 6억이다. 그럼 그 6억을 가지고 40명, 50명 선수를 나눠 먹게 하는 거죠. 나눠줘야 되니까 예, 예. 그 혜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그 약간 그런 공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가면 예, 뭐. 내 동료가 적게 그렇죠. 가져야 예, 된다. 예, 예. 그런 게 혜태의 전통적인 팀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 100만 원 더 받으면 뭐 해?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생기시는데 그때 진짜 아이러니 한건 지금의 셀러리 캡이 그때 있었네요. 6억 안에서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돈의 문제잖아요. 야, 과연 그 돈 앞에서 동료들의 그런 애정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실질적으로 내가 분석을 했을 때도 혜태가 그렇게 짜고 선수들에 대한 대우도 충분히 못 해주고 있으면서도 4연패, 9연패 이렇게 패권을 잡았다는 거는 적은 숫자로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의 신뢰의 바탕에 의해서 연봉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상국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선수들한테는 가혹했지만은 팀을 위해서 잘한 거거든 사실은요. 자 김봉현 선수가 3,800이에요. 야 우리 팀에서 생존하는 김봉현이가 3,800인데 네가 4,000달러 하면 어떡하냐. 다 이 논조로 가버리거든요. 연봉을 항상 그 김봉현 선수 먼저 가서 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밑에 선수들이 아 저 형은 3,800이 하고 밑으로 500 더 받았어. 이제 이런 소문도 날 거 아닙니까? 방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예, 예.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혜태 분위기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절대 수도 있죠. 없었다. 예,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물론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지만 나올 수 있죠. 혜태의 그 돌아가는 상황이 음. 뭐밑 언더페이를 줄 정도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선수가 3,800 했으니까 원망은 하지. 아, 저 형이 좀 버텼어. 뭐 4,500 받지. 형이 나가서 좀 더 해줘.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4천 넘어갈 수 버티면 있잖아. 되는데 넘어가니까 연봉 협상이 매번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봉 협상의 기재들이에요. 그. 기재예요, 기재. 이상국 부분은 혜태의 역사지. 야구 선수들한테는 악마고 악마고. 이상국 단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어요. 이상국 씨는 육상 기록도 갖고 있는 선수고 오늘날 혜태를 만드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이상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봉 조정할 때 다른 데서는 서장 감독보다도 못한 친구들이 7천씩 뭐 이렇게 받는데 이상국
그 단장은 선수들을 어떻게 잡아 때리는지 모르지만 연봉 계약하러 간 놈은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사인하고 나오는 길 보면은 구단으로 봤을 때는 없는 살림에 좋은 선수 못 도망가게 다 잡아놓고 내가 볼 때는 이상국이 1등 공신이다. 크게 말하면 전라도 도지사 출마해도 이상국 단장 같은 경우는 3회 걸쳐가지고 그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한 3회 정도 해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좀 나오십시오. 서정환 전설께서는 현직에 있을 때 기억나는 팬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보는 사람이 다 팬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을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학 있지 않습니까? 학. 통 이만큼 여가 뭐 1000마리인가 뭐 이거 지금도 우리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제가 MBC 해설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기록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요? 예. MBC를 가니까 걔가 있는 거야. 지도 깜짝 놀랐잖아요. 예.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야구 관련돼서 계속 뭘 하다가 보니까 어허. 이제 MBC 거기에 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그 친구가 먼저 알아보고 얘기했습니까? 알죠? 예, 나 저도 얼굴 알았어요 그때. 그 1000마리 학의 의미는 아세요? 어밀 모르겠는데. 1000마리의 학을 접어주면 본인의 소원을 말을 하면 들어주는 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여학생은 서정환 전설이 말했을 마음에 텐데.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1000마리 접었어. 어. 근데 왔는데 받으러 갔어. 에이? 김소식 전설께서는 해설하실 때 나는 뭐 굳이 막 팬이라 이라기보다도 진주여고 나와가지고 이하이대 불문과 나온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프로야구 초창기에 SKBR이라 그래가지고 프로야구 기록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 같은 멤버였는데 내가 야구 해설할 때는 하일서이하고 허구현이는 내보다도 1년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에 허구현이와 하일서이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한 것이 허구현이는 내야수 출신이고 하일서이는 뭐 지금 고인이 됐지만 야구를 했는지 아닌지 나는 몰랐고 저 야구는 투수의 노름인데 그러면 야구 해설이나 해설도 마찬가지 아니냐. 70-80% 내가 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야구 해설자가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록 보호해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 애를 허구현 총재가 야구 해설할 때 그 형님을 행님이라 그러는 친구인데 왜 행님은 야구 해설하면은 투수 부분만 이야기를 하느냐 타자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야구는 투수가 70% 80% 하는데 타자 이야기할 적도 없고 타격 전문가도 아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해봐야. 그러니까 지금도 야구 해설을 하려고 하면은 인체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 해태 야구단의 양 박사 여론하고 내로 만나 이야기를 해. 누가 어떤 컨디션이 어떻느냐. 그러고 양 박사가 봤을 때 가장 완벽한 몸을 갖고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양 박사 얘기가 선동열이다 이런 거야. 우도 딱 뺏기고 팬티만 딱 입고 나는데 딱 세우고 있으면은 그러고 인체공학적으로 보면은 선동열이는 완벽하다. 이 아니다 이게. 이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아니면 밸런스가 안 맞는. 나만 하더라도 내가 딱 벗어놓으면은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발달돼 있어. 오른쪽 투수만 했으니까. 이쪽 보면 요만해. 아니 똑같이 투수하면 나도 이런데 만약에 하면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없는 집안에서 못 먹고 큰 운동선수가 아니고 부자 집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식 취하고 그런 식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내 입에서 알면 나올 때가 없어. 해설이 있잖아요. 그 선배님 말씀대로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자, 투수 출신이잖아요. 그럼 아는 게 투수를 자기가 많이 알아요. 저는 야수 출신이지만 저는 수비가 주 종목이죠. 만약 김성환 감독이 해설을 하면은 타격이 타격. 주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하면 괜찮거든 사실은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해설을 딱 들어보면 멀티예요. 근데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핵심이 없어요. 두리뭉실. 아 이건 그렇죠 하면서 다 지나가더라고. 자 지금 우리 팬들은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이클래스거든요. 근데 두리뭉실 넘겨갈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본인이 뭐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팬들이 네. 본인의 그 해설 실력을 알아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또 치우치는 해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두루뭉술하게 나가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어떤 그 수비를 잘했는데 음, 아 잘 잡았네요는 아니잖아요. 왜 잘 잡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근데 일반 팬들이 봤을 때 그냥 잘 잡은 거잖아요. 수준이 아무리 올라갔어도 네네. 저걸 왜 백핸드로 잘 잡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아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 네.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이야기를 된다. 해줘야죠. 근데 실수를 했을 땐 실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저 지금 상황은 아 뭐 왜 실수했냐.
뭐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네네. 아 잘 잡았네, 잘 아, 던졌네, 예. 잘 쳤네. 예. 김도영이가 왜 잘 치냐 지금. 왜 잘 치는지 이유를 다 잘 말해줘야 친다가 되는데. 뭐 하잖아. 이유 한 사람 예,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김도영이 3년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가녀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올해 이렇게 홈런도 잘 치고 도루야 뭐 검증이 된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스카우트 일본 선수가 있는데도 그런 애를 안 뽑고 김동현을 잡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조경이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런 걸 다 저걸 하면서 김동현을 뽑았다는 거는 뽑은 사람의 안목이지 않느냐. 그 선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번을 나놓고 나는 2번을 뽑았다는 데 대해서는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보통 연습할 때보다는 좀 더 다른 자세로. 그 덧붙이자면은 좀 체구가 그때는 크지 않았잖아요. 크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는 거는 운동만 야구만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틀림없이 그 스카우트 팀들이 김도영이의 그 자질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와서 몸도 굵어지고 홈런도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고등학교는 웨이트라는 거를 등한시합니다. 프로야구에 딱 들어오면은 그거부터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파워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칭, 웨이트, 체력징 그거예요. 몸이 갑자기 이제 근육이 불어나니까 몸이 커야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 발이 빠르잖아요. 발이 빠르다는 건 스피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박명희 치는 거 보면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힘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홈런 그 많이 치는 박병호 거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도영이 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세게 치는 거 안 같잖아요. 예. 이상하게 툭 쳤는데 속 넘어가잖아요. 예. 이게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옛날 이종범 보는 것 같아. 쭉 보면서 야 이거 옛날 혜태 보는 것 같아. 뭐 우리 스크린 가면은 그쪽 다 이쪽 애들이거든. 아 형님 옛날 형님 있을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맞더라고. 이제 OX 퀴즈, OX 게임입니다. 퀴즈가 아니고. 예, 질문 드리면 예, OX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X.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98년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삼성대인데요? 예. 왜요? 감독 처음 시작했어요. 아, 제가 46세에 최연소 감독이 됐거든요. 네, 쉽게 하면 등 떠밀려서 감독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때 돌아갔으면 이제 감독 안 할 거예요. 절대 하지 않았을 예, 것이다. 한 5년은 더 코치 생활을 했어야 돼. 수수 코치도 하고 코치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코치 하다가 수수 코치 하다가 어떤 연륜을 쌓아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이부모 감독은 잘하고 있지만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팀이라고 봐야죠. 그 당시 그 삼성이면은 4등도 못 하고 매일 뭐 7등 8등 할 때니까. 그래서 4등은 시켰는데 똑같은 혜태도 2005년에 8등했죠. 2006년에 기적적으로 제가 0.8게임 차로 4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꼴등했죠.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감독직을 끝까지 안 했어야 된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 나는 맞지 안 않았을 합니다. 것이다. 네. 왜 없으십니까? 지금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사단법인 태평양 아시아협회에서 봉사할 때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 대학 신문사 기자가 왔어요.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하는 질문했을 때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만약에 신이 허락해줘서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은 50대로 돌아오고 싶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경쟁 속에 살아왔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경쟁을 하고 한 이런 긴장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내가 볼 때는 40대 50대까지 간 것 같아요. 굳이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50대 이후에 긴장되지 않는 나의 삶, 자유스럽고 경쟁하는 이런 의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 좋겠다 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깨 안 좋아가지고 한 보름 고생을 할 때 네. 과연 내 삶이 만족스러우냐 뭐 라이프 스케줄대로 갔느냐 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만족한 삶을 살아왔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해설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할 때는 사실 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해설은 뭐 똑바로 해설을 할지 몰랐지만은 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하면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운동을 하셨다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네.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50대에 접어드는데 3, 40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1년을 한 달 같이 보낼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렇지.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술로 많이 풀었었고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게 빨리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시간은 또 망각 속으로 또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 내려놔야 되고 고집 안 부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내려놓기가 힘든 건데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지금부터 내려놓는 연습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예.
최근 한 3개월 정도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서 63년도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형제가 지내고 있는데 박홍수라고 네. KBS 스포츠 기자였는데 마지막 나를 야구 해설시킨 것도 그 박홍수 기자가 그 해설을 시켰기 때문에 인생 그 후반기를 나름대로 보람되게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 이 친구가 지금 누워 있는데 가서 면회를 해도 면회를 자주 못할 정도로 그런 몸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엊그저께 내려오기 전에 그 부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 잘해줬다고 기다렸어야 바꿔주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하는데 보니까 요 앞에 전화했을 때 그 톤하고는 훨씬 좋아져가지고 내려올 때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영상 편지 하나 남기겠습니다. 박스방 빨리 나가지고 좀 싸우자. 언제든지 우리는 만나면 싸우니까 싸워야 네가 살아있는 거야. 하여튼 빨리 해보게.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서영무 감독님, 저 이제 고등학교 은사이시기도 하고 우리 집안의 삼촌뻘이 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저를 이 좋은 토양으로 보내주신 고마움도 가지고 계시고 참 큰 결정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를 보내준다는 거는 그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도 참 해주셨고 오늘날 잘은 못 됐지만 그래도 호남에 와서는 또 서정환이라면 알아줄 수 있는 정도의 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잊을 수가 없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생활 전체가 승부였거든. 누굴 만나도 그러고 내 월급제 생활할 때도 그러고 긴장 속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김계스타도 빨리 그 생각을 지워야 가족이 편안해지고 본인이 마음이 맑아져. 소주 좀 가져와봐.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은 뭐 그런 대로 한 것 같은데 이 감독 생활에 대한 실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득 이 트라우마로 자꾸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 다시. 내려놓으시라잖아요 지금. 그 긴장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굉장한 승부사네. 굉장히 승부사야. 전설의 타이거즈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너무 길게 했어요 지금. 예, 거의 최장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 예. 어떠셨어요? 예. 끝난 겁니까?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한 시간만 그냥 소감만 해주십시오. 오늘 광재빈 씨 처음 오셨는데. 잊고 있었던 야구. 평생 몸담고 온 이 야구를 강주 MBC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야구 인생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어려운 그 질문 사항을 여러 가지 숙제를 주어가지고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우리 작가님 감사해요. 서정환 전설도 이제 끝으로. 예. 예,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자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단톡방이 열리면은 제가 가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시면은 들어가서 뭐 어려운 질문 괜찮습니다. 임창용이 왜 혹사시켰냐, 윤성민이를 왜 그렇게 뛰었냐, 여러분 변명도 해드리고 사지도 드리고 할 테니까 저를 초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 1000만 명 될 때까지 갑시다. 화이팅! 오! 자, 전설의 타이거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